중년 재테크, 노후 자산을 불리는 비결. 중년이 되면서 재테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죠. 하지만 노후를 위해 무작정 자산을 쌓기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안정적인 수익과 더불어 리스크를 줄이면서 자산을 불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재테크 방법과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재테크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자신감을 얻으실 겁니다. 여기서는 먼저 전통적인 재테크 방법들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짭짤한 소규모의 부업들과 온라인 판매, 인터넷 부업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 득템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재테크 방법은 중년과 노년을 위한 재테크의 기본 전략입니다. 재테크를 통한 소득 창출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꾸준한 수익을 얻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위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접근해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재테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몇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0대 후반이나 50대 이후에 접어들면 앞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그렇다고 자산을 그대로 두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고려하면 자산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안전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중년들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몰아두고 있지만 현금 유동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부동산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고 배당주나 채권 같은 안정적인 금융 상품의 일정 부분을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너무 리스크가 큰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배당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테크는 단순히 자산을 불리는 것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같은 수익이라도 실질적인 자산 증대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보험 상품도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보험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중년 이후의 재테크는 지속 가능한 자산 관리가 핵심입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자산 현황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노후를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간다면 누구든지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극적인 재테크가 아닌 나에게 맞는 현명한 전략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세요. 먼저 가장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투자 목적과 자금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부동산 투자 방법에 따라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과 주의할 점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주요 부동산 투자 종류를 나열하고 수익 실현 방법과 주의할 점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거용 부동산 투자. 주거용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주거 목적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 실현 방법으로는 매매 차익과 임대 수익이 있습니다. 매매 차익은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한 후 시간이 지나 시세가 상승했을 때 되팔아 차익을 실현합니다. 보통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자산 가치를 높입니다. 또한 임대 수익은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해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월세 수익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며 전세는 한 번에 큰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투자 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지역 선택을 잘 하여야 합니다. 지역의 개발 계획, 교통 인프라, 학군, 상권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미래 가치가 높을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공실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이 생길 경우 유지 비용이 발생하면서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고 적절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 규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정부의 규제, 즉 대출이나 세금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2. 상업용 부동산 투자. 상업용 부동산은 상가, 오피스, 소규모 점포 등을 포함하며 주거용 부동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수익 실현 방법으로는 주거용과 마찬가지로 임대 수익과 매매 차익이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주로 임대 수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장기 임차인과의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매 차익은 상가나 오피스텔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 매매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발전이나 상권 형성에 따라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첫째, 상권 분석이 필수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입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지, 유동인구가 많은지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잘못된 지역에 투자하면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임차인 리스크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셋째, 안정적인 임차인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사업이 실패하거나 계약을 중도에 종료할 경우 공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관리 및 유지 비용도 고려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관리비와 유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수리와 시설 관리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오피스텔 및 원룸 투자. 오피스텔과 원룸은 소형 주거용 부동산으로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입니다. 초기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어 소액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방식입니다. 수익 실현 방법은 역시 임대 수익과 매매 차익이 있는데, 임대 수익은 주로 월세 수익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학가, 업무지구, 역세권 등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임대 수요가 높습니다. 매매 차익은 매입 후 시세 상승에 따른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단지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시세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실 리스크가 최대 위험 요소입니다. 소형 주거용 부동산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공실 리스크가 높습니다. 둘째, 임대 관리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빈번한 이동이 있을 수 있어 관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임대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수익률 계산이 필요합니다. 소형 부동산은 유지비와 관리비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순수익 계산이 중요합니다. 4. 토지 투자. 토지는 장기적인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익 실현 방법은 매매 차익과 임대 수익이 있습니다. 토지는 개발 가능성이 있거나 도시 개발 계획이 잡혀있는 지역에 투자해 장기적으로 큰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은 농지나 임야를 임대하거나 상업용으로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수익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첫째,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도 지역 건축 가능 여부, 도로 접근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토지의 특징상 토지 투자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부 규제나 개발 계획 등 정부 정책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정책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리츠 REITs 투자. 리츠 투자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 형태로 분배받는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수익 실현 방법은 배당 수익과 매매 차익입니다. 리츠는 주기적으로 배당 수익을 제공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나 대형 주거 단지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배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리츠는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므로 가격이 상승했을 때 매매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첫째, 배당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리츠의 배당 수익은 투자한 부동산의 수익성과 직결됩니다. 배당 이력이 꾸준하고 안정적인 리츠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유동성 리스크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리츠의 가격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배당금이나 자산 가치가 변동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리츠는 주거용, 상업용, 혼합형 등 다양한 리츠가 존재합니다. 자신의 투자 목표에 맞는 리츠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투자를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투자는 초기 자본이 크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각 투자 방법마다 리스크와 수익이 다르므로 자신의 재정 상황과 투자 목표에 맞는 부동산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와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2. 배당주 투자. 배당주는 주식 투자 중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은퇴 후 꾸준한 수익을 원할 때 유리합니다. 배당주 투자 방법은 첫째, 우량 기업의 배당주를 선택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안정적이고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주를 찾을 때는 금융업, 통신업, 에너지업 같은 안정적인 산업에 속한 기업이 유리합니다. 둘째, 배당 수익률 확인이 중요한데 이는 주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 3%에서 5%를 유지하는 기업이 좋습니다. 셋째, 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해 배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채 비율이 낮고 이익이 꾸준히 나는 기업이 이상적입니다. 넷째, 한 기업에 집중 투자하지 말고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의 리스크를 줄입니다. 배당주와 함께 성장주나 채권을 섞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배당주는 장기적으로 보유할수록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주가 변동에 신경 쓰지 말고 꾸준히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의할 점은 주가가 급락하면 배당 수익률이 좋아 보여도 실제 손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당주 선택 시 단기적인 배당 수익률보다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채권 투자.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자를 통해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채권 투자 방법. 채권은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다양한 채권이 있습니다. 국채는 안전성이 높고 회사채는 리스크가 있지만 이자 수익이 높을 수 있습니다. 채권을 살 때 이자율과 만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 채권은 금리가 높을 수 있지만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단기 채권은 리스크가 낮지만 이자 수익도 낮습니다. 직접 채권을 구매하는 것 외에도 채권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채권 ETF는 여러 채권을 묶어 투자하는 상품으로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의 채권을 매도하면 금리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채를 선택할 때는 신용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안정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이자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금리가 오를 때 채권 가격은 하락하므로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디폴트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 전에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4. 연금 상품 투자. 연금 상품은 노후 자산을 꾸준히 적립해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장기 투자 방법입니다. 세액 공제 혜택도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금 상품 투자 방법. 연금 저축은 금융 상품, 즉 펀드, 보험, 신탁 중 하나를 선택해 적립하는 상품입니다. 연금 저축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연금 저축 보험은 안정적인 이율을 제공합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개설은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고 운용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과 IRP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7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16.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 연금 상품은 안정적인 채권형 자산과 일부 주식형 자산을 섞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채권 비중을 높이고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을 고려해 적절한 수령 시기를 결정합니다. 일시금으로 받기보다는 장기간 나눠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연금을 일찍 해지하면 그동안의 세액공제를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중도 해지에 신중해야 합니다. 연금 상품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수료 구조와 보험료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투자 방법들은 각각 장점과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 잘 이해하셨나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나와 가족을 위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규모 자영업 또는 취미를 활용한 부업. 소규모 자영업 또는 취미를 활용한 부업 등은 초기 자본이 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살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부담 없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부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핸드메이드 및 공예품 제작 판매. 수공예품 판매, 뜨개질, 자수, 목공예, 도자기 제작 등 손재주를 살려 수공예품을 제작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쁜 디자인의 가방, 스카프, 장식품 등을 만들어 온라인 마켓, 예를 들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나 에치, 쿠팡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천연 재료를 사용해 비누, 립밤, 스킨케어 제품 등을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천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 소규모로 시작하기 좋습니다. 향초나 캔들 제작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꾸준한 수요가 있는 취미 부업입니다. 고유의 향과 디자인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요리 및 베이킹. 집에서 만든 김치, 된장, 고추장, 반찬 등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집밥을 찾는 수요가 많아 요즘 인기 있는 부업입니다. 쿠키, 케이크, 빵 같은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마켓을 통해 홍보하고 주문 제작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수제, 청, 잼, 소스, 음료 등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소규모로 제작하면서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반려동물 관련 부업. 반려동물 용품 및 간식 제작. 반려동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제품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익화 방식은 반려동물을 위한 옷, 장난감, 수제 간식 등을 제작해 판매합니다. 이를 온라인 마켓이나 반려동물 관련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추천 아이템으로는 수제 간식, DIY, 반려동물 침대, 목걸이, 맞춤형 의류 등이 있습니다. 운영 방법으로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제품이 인기를 끌기 때문에 안전 인증을 받고 재료의 원산지와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나 유튜브를 통해 제품 사용 후기를 제공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독특한 디자인이나 건강한 간식을 제공하면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취미로 사진을 찍는다면 반려동물 전문 사진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한 스튜디오를 꾸며 촬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원예 및 식물 관련 부업. 식물을 키우는 것이 취미라면 작은 화분이나 테라리움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키우기 쉬운 식물이나 독특한 디자인의 화분을 제작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 플라워를 활용한 장식품이나 꽃꽂이 작업은 꾸준히 수요가 있는 부업입니다. 주문을 받아 맞춤형 꽃다발이나 장식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판매하거나 원예 관련 SNS 콘텐츠를 통해 식물 관리 방법을 공유하며 고객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식물을 기르는 법에 대해 블로그나 유튜브 콘텐츠로도 확장 가능합니다. 5. 재능을 활용한 강의 및 컨설팅. 온라인 클래스 운영합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언어 교육 등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101, 탈인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손쉽게 강의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하다면 멘토링이나 1:1 상담을 통해 부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경력, 재테크, 창업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소규모 카페 또는 공방 운영. 커피나 디저트를 즐기는 분들이라면 소규모 카페나 공방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소규모로 커피, 차, 간단한 디저트를 제공하는 홈카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커피숍과의 경쟁을 피해 독특한 메뉴나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방 운영은 수공예품, 미술, 베이킹 등을 배울 수 있는 소규모 공방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미와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부업입니다. 소규모 공간에서 시작해 아늑하고 특별한 분위기를 제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특별한 메뉴나 정기적인 이벤트로 고객을 유치하고 예약제로 운영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 7.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온라인 콘텐츠 제작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나 재능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체력적인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의 방법들은 다양하며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의 여러 형태와 수익성 높은 콘텐츠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블로그 운영. 블로그는 오래된 콘텐츠 제작 방법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수익 창출 도구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글을 작성하면서 광고, 제휴 마케팅, 제품 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가장 흔한 수익 모델은 광고입니다.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방문자들이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제휴 마케팅입니다. 특정 제품을 리뷰하거나 추천하면서 해당 링크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면 일정 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이 제작한 전자책,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 높은 콘텐츠 블로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성 콘텐츠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 재테크, 건강, 여행, IT 기술 등의 주제는 방문자들이 꾸준히 찾는 콘텐츠로 인기가 많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서 글을 작성하면 신뢰도와 조회수를 높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도 증가하게 됩니다. 둘째, 유튜브 채널 운영. 유튜브는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전 세계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콘텐츠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인기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제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이 매우 흔해졌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 방법은 광고 수익입니다.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증가하면 광고 수익도 비례하게 상승합니다. 이외에도 슈퍼챗 라이브 방송에서 후원, 채널 멤버십, 스폰서십, 협찬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유튜버는 기업과 협업해 협찬을 받거나 자체 상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형 콘텐츠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재테크, 금융, 자기개발, 교육형 콘텐츠인 언어교육, DIY, IT 기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검색하고 시청하는 꾸준히 조회수 나오는 콘텐츠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8. 중고 및 빈티지 물품 판매. 집에 있는 중고품을 판매하거나 빈티지 제품을 리폼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수익화 방식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거나 온라인에서 빈티지 아이템을 구매해 리폼 후 재판매합니다. 추천 아이템은 주로 의류, 가구, 소형 가전, 액세서리 등이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상태가 좋은 제품을 선별해 저렴하게 구매한 후 리폼하거나 정리해 다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빈티지 시장에서는 특정 브랜드나 디자인이 인기를 끌 수 있으므로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디지털 아트를 제작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등 디자인 툴을 다룰 줄 안다면 스티커, 포스터, 템플릿 등을 만들어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웹 디자인이나 코딩 지식이 있다면 온라인 스토어나 블로그 템플릿을 제작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업 아이디어들은 자신의 취미나 재능을 살리면서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에 따라 소소한 수익을 넘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좋은 부업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으로 가능한 수익 창출. 프리랜서 활동은 은퇴 후에도 집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습니다. 특히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자들에게도 인기 있는 수익 창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수입이 좋은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글쓰기 및 콘텐츠 작성. 첫째, 블로그 포스팅 및 콘텐츠 제작. 블로그, 웹사이트,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글을 작성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글쓰기, 리뷰 작성, 상품 설명문 등을 작성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둘째, SEO 검색 엔진 최적화 콘텐츠 작성. 키워드를 분석해 검색 엔진 최적화된 글을 작성하는 작업입니다. 기업이나 개인 블로그에서 SEO에 맞춘 글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카피라이팅 및 광고 문구 작성. 제품 광고, 마케팅 캠페인 등에서 사용되는 카피를 작성하는 작업입니다. 짧고 강력한 문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수익성은 SEO 콘텐츠 작성이나 카피라이팅은 숙련도에 따라 수입이 좋습니다. 특히 기업 대상의 작업일 경우 글 한 편당 수십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번역 및 통역. 1. 문서 번역. 다양한 언어로 된 문서를 번역하는 작업입니다. 책, 논문, 기사, 웹사이트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2. 영상 자막 번역. 유튜브 영상, 온라인 강의, 영화 등의 자막을 제공하는 작업입니다. 영상 플랫폼의 성장으로 수요가 꾸준합니다. 3. 비즈니스 및 기술 번역. 비즈니스 문서나 기술 매뉴얼 같은 전문 번역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익성은 법률, 의료, 기술 관련 서적 등을 번역하는 것이 수익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번역 작업이 고가로 거래되며 일정 경험과 실력을 쌓으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디자인 및 크리에이티브 작업. 1. 로고 및 브랜드 디자인 작업으로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를 위한 로고, 브랜딩 작업입니다. 디자인 센스와 창의력이 요구됩니다. 2. 웹 디자인 및 UI UX 디자인은 웹사이트나 앱의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작업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시각적 요소를 최적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디지털 아트 및 일러스트 작업으로 포스터, 캐릭터, 일러스트, 앨범 커버 등 디지털 아트 작업입니다. 현실적인 수익성은 웹 디자인과 UI UX 디자인은 매우 수익성이 높습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경력에 따라 수익이 더 올라갑니다. 로고 디자인도 프리랜서 마켓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강의 및 교육. 1.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온라인 강의를 제작해 판매하는 작업입니다. 이 강의 플랫폼을 클래스 101, 유데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과외 및 튜터링. 특정 과목이나 분야에 대한 1:1 과외 또는 그룹 수업을 제공합니다. 특히 외국어, 음악, IT 기술 과외 수요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수익성 잘 제작된 온라인 강의는 한번 만들어두면 지속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지식이 있거나 인기 있는 주제는 IT 기술, 재테크 등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프로그래밍 및 IT 개발. 1. 웹 개발 및 앱 개발.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를 다룰 줄 안다면 수익성이 좋습니다. 2. 자동화 프로그램 및 스크립트 제작. 특정 업무를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이나 스크립트를 개발해 의뢰받는 작업입니다. 3. IT 컨설팅. 시스템 구축, 보안 컨설팅, 데이터 분석 등 IT 분야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현실적인 수익성 IT 개발 분야는 수익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웹 개발, 앱 개발 등은 프로젝트 단위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실력에 따라 안정적인 의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사진 및 영상 작업. 1. 제품 사진 촬영. 쇼핑몰이나 개인 판매자를 위한 제품 사진 촬영 작업입니다. 2. 영상 편집 및 제작. 유튜브 영상, 광고 영상 등을 편집해주는 작업입니다.
영상 제작 기술이 있다면 수익성이 높습니다. 3. 디지털 마케팅 영상 제작 소셜 미디어나 광고를 위한 짧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현실적인 수익성 영상 편집과 디지털 마케팅 영상 제작은 수익성이 좋습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 운영자나 기업에서 의뢰가 많아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가상 비서 및 원격 지원. 1. 가상 비서 서비스. 일정 관리, 이메일 관리, 데이터 입력 등 원격으로 비서 업무를 제공하는 작업입니다. 2. 고객 서비스 및 상담. 원격으로 고객 상담이나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실적인 수익성. 가상 비서 서비스는 비교적 수익이 안정적이며 꾸준히 클라이언트를 확보하면 정기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작성 및 판매. 전자책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정리해 PDF 형태로 작성하여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책은 물리적 출판 비용이 들지 않으며 온라인으로 쉽게 배포할 수 있어 은퇴 후 소규모로 시작하기에 적합합니다. 전자책은 출판 플랫폼인 리디북스, 교보문고, 예스24 등을 통해 판매하거나 자신의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직접 홍보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은 한번 제작해두면 이후 지속적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 높은 콘텐츠로는 재테크, 자기개발, 건강관리, 심리학 같은 실용적인 주제는 수익성이 좋습니다. 독자들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문제를 다룬 전자책일수록 인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 자산관리 전략이나 효과적인 시간 관리 방법 같은 구체적인 주제가 수익을 창출하기에 좋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자영업과 취미를 활용한 부업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초기 자본이 크지 않고 자신만의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기술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부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심과 소통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쌓고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